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의 주요 이론 요약을 해봅시다. 149쪽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은 주임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임법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요? 주임법과 차이점, 특징점, 다른 점, 그리고 상가건물만의 고유한 내용, 요런 게 주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은 말 그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임법은 주택이기만 하면 보호를 해줬어요.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은 환산보증금 기준. 그렇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일정 규모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그냥 보증금이 아니고 환산보증금이라는 말을 썼죠. 그렇습니다. 월세가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하고 그 금액을 보증금으로 합산한 환산보증금 기준 일정 규모 이하일 때만 상임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상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민법으로 해결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에 몇 가지 규정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얼마 이하,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입니다. 과매력적권역은 3억 원 이하, 광역시 안산용이 김포광주시는 2억 4천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 이하일 때는 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 금액을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호프집을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4억 원이고 월세 300만 원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산보증금 얼마입니까? 7억입니다. 7억이면 원칙적으로는 상위법이 적용 안 돼요. 민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는 그들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갱신 요구는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5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께서 임대인에게 갱신합시다 라고 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도요 대항력을 줘요. 그렇습니다. 인도플러스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렇다면 대항력을 줍니다. 바뀐 건물주한테도 자신의 입자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시고 권리금 보호 규정은 그들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래 민법의 임대차에서는 이익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3기에 달해야 비로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서 상가 임차인을 좀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이들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갱신 요구권은 인정이 되되 원래 갱신 요구는 갱신 요구했을 때 임대인께서는 알았어 갱신해 줄게. 그런데 좀 올려도 할 수 있어요. 이때 100분의 9까지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넘게는 안 돼요. 그런데 그 규정이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환산보증금 7억 원짜리 임대차입니다. 이때 임대인께서는요 100분의 9를 넘어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임법과 차이점, 상임법은 법인도 적용 대상 아니다, 입니다. 또 상임법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돼요.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이 낼 수 있어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영업용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인도플러스 무슨 등록?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0시. 또 우선변경권도 똑같습니다. 대항력권과 주시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 확정일자 도장을 누가 찍어줘요? 누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찍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선변경권 인정이 됩니다. 인도플러스 사업자 등록입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이 우리 주택임대차에서는요, 주민등록 전 신고하고 똑같아요. 자, 따라서 전출했다 다시 들어오면 소급해서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폐업을 했다가 다시 사업자를 냈어요.
마찬가지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갖춘 때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이 거의 주민등록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도 똑같아요. 최우선 변제권도 똑같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는 소액임차 여부를 따질 때 보증금만 갖고 따졌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는 그냥 보증금이다. 환산보증금으로 따진다. 환산보증금으로 소액임차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됩니다. 갱신요구권이라는 게 상가건물임대차만 있는 독특한 내용이죠. 갱신합시다. 제초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까지? 5년까지는 갱신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최초기간 포함해서 5년까지입니다. 이때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어요. yes, 갱신 요구에 대해서 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신 보증금도 뭘로도 할 수 있어요. 100분의 9까지는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산보증금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때는 이 100분의 9의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다.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 싫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어. 멋대로 전대했어. 고의 중과실로 파손했어.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어. 점유 회복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등으로 이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 생긴 게 하나 있지요. 권리금 규정이 새로 생겼죠. 권리금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 과실을 임대인이 뺏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영업상의 이점 같은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체결합니까?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겠죠. 지금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임대인입니다. A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의 임차인입니다. 자, 그런데 계약 기간이 다 끝나고 5년간 장사 다 하고 A가 나갈랍니다. 이때요, 지금 A씨는 옛날에 들어올 때 권리금 1억 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1억 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새로 지금 임차를 하려는 자가 B예요. 이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아서 나갑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갑하고 새로 임차인 되려는 B하고 체결되겠죠. 임대차 계약은 갑과 B 사이에, 권리금 계약은 A하고 B 사이에 체결이 됩니다. 자, 이때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걸 네가 방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3개월 전서부터는 다음과 같은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자가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또는요, 이자가 주는 돈을 얘가 받아갑니다. 안 됩니다. 또는 얘가 돈 주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거 안 된다니까요. 또는 어렵게 임차인이 되는 자를 구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얘 권리금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과 B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갑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합니다. 기존의 보증금과 차임보다 훨씬 비싼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면 당연히 B는 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죠. 그럼 결국 A는요, 이 임차인 못 되니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어요. 자, 또는 A가 힘들게 구해왔는데 갑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B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정당한 사유도 없이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못한다. 얘도 거절할 수 있다. 데리고 온 자가 뭐예요? 무자라게 돈 한 푼 없는 자예요.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또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얘가요 영리 목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이때는 그렇습니다. 계약 체결을 거절 못한다.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께서 선택한 신규 임차인께서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께서 이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줬어요. 그렇다면 이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때 갑은 B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표현해 보니까 임차인께서는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이자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돼요. 그렇죠? 정보를 제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께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했어. 그래서 얘가 손해를 입었어. 그러면은 임대인은 당연히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는 빨리 하셔야 돼요. 임차인께서는요 얼마 이내 해야 돼요? 3년.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시효완성으로 그 손해배상 책임 청구권 소멸됩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에 따른 그렇습니다.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일부는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또 뭐죠? 국공유 재산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자, 먼저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다시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상가 건물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작성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표현에 155쪽에 가서 보면 그 밖에 뭔가요? 전대차 관계에서의 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권리금의 법적 성질도 나옵니다. 그중에 판례 보면 2번 판례, 1번 판례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을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 보니까 무슨 말이 있나요? 거기 밑줄 친 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에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다음 밑줄 잔존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지금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요,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요.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해서 대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A하고 B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 2년입니다. 권리금 얼마 줬느냐? 8천 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년 중에 1년 만에 임대인 사정으로 비보고 나가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네? 2년간 장사하기로 하고 그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양도 일정 기간 이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한 대가적 금전으로 8천을 줬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나가라고 했다면 권리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만 받을 수 있냐면 이용하지 못한 잔존 기간에 대응하는 만큼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를 지는 겁니다. 이어서 3번 판례 보니까 거기 임대차 계약서에 뭐라고 써졌냐면 권리금을 임대인이 인정한다.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때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고 써졌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법원은 이 말의 의미는 유효한 기간 동안, 약정 기간 동안 유효한 이용이 다 이루어졌어. 그리고 당연히 방 빼서 나갑니다. 이때 권리금을 임대인이 돌려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유효한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한 이용이 다 이루어져서 방 빼서 나갈 때는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아요. 네? 그게 아니라 중도에 네가 나가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중도에 네가 나가라고 했을 때 권리금을 변제한다 이런 뜻이지 기간 만료돼서 나갈 때도 권리금을 변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이어서 4번 판례 봅니다. 뭔가요? 유치권을 주장한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보증금 반환 채권권이나 또는 권리금 반환 청구권 이런 걸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대단히 독특하게도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이어서 5번 판례는요. 지금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이 결합돼서 체결이 됐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권리금 부분만 따로 떼내서 취소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야. 권리금 부분만 따로 떼내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시고 주임법과 상임법을 비교해 놓은 거 봅니까? 차이점 있는 데만 잠깐 살펴봅니다. 이미 다 했던 거 말고 차이점 뭐가 있는가? 맨 밑에 칸에 임대차 기간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상임법은 보호기간 몇 년? 1년. 기간을 정해놓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의 유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묵시갱신, 법정갱신 차이가 나요. 거기 보니까 주택임대차는요. 임차인이 나가려면 이 집 재수없어 나갈 거야. 늦어도 한 달 전까지 말해야 되는데 상임법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따라서 아무 말 없으니까 만료되기 전까지만 나간다고 말하시면 돼요. 네? 그 점이 차이점. 그리고 차이점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20분의 1 대 100분의 9 또 연 10% 4배수 대 연 12% 4.5배수 뭐 이런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가서 풀어봅시다. 문제 가서 풀어봅시다. 403쪽 37번입니다. 403쪽 37번입니다. 37번입니다. 권리금 보호 등에 관한 기술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셔. 1번 권리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풍, 흔히 말하는 뭐죠? 시설 권리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흔히 말하는 영업 권리금. 또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흔히 말하는 바닥 권리금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과 차임 외에 지급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 조문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맞습니다. 2번, 임대인께서는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네가 뭔데 그자한테 권리금을 요구하면 안 돼. 또는 임차인 유치하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네가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요구해도 안 되고 수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좋아요. 3번 임대인아 너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그자가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려는 것을 네가 못하게 방해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당연하죠. 4번 임차인의 참 연체기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가요? 몇 기요? 2기다 3기다. 상가 임차인을 좀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2기는 너무 훅 하면 2기 돼버린다. 3기에 달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X. 5번입니다. 뭐죠? 대규모 점포입니다. 준대규모 점포 일부입니다. 이때는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39번입니다. 역시 똑같은 요령으로 홀수. 여러분은 짝수. 39번입니다. 39번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38번은 권리금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39번 틀린 걸 고르세요. 1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대차 건물 등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을 했습니다.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갖췄으나 그 사업자 등록은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어요. 네? 실제로 폐업을 했거나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좋아요. 2번
사업자 등록 마치 임차인께서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 다시 사업자 등록했어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그대로 존속한다. 소멸했다. 다시 갖춘 때서부터 발생하는 거지 소급하에 존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존속하지 않습니다. X. 틀린 건 몇 번? 2번. 3번. 상가 건물 임차인이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그 다음날 구체적으로는 0시서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좋아요. 4번. 몇 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 3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자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내가 알았어 응해줘야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어요.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5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이 건물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이미 갖췄어요. 대항력권 이미 갖췄어요. 그렇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40번은 뭐죠? 짝수 문제인데 요거 그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짝수 문제지만 우리 처음에 나온 적이 있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개공 갑의 종계로 2015년 4월 8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지금 2015년 4월 8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문제를 좀 바꿔봅시다. 현재 기준으로,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나온다면 최근 기준이 될 거예요. 최근 기준으로 그냥 날짜를 바꿔서 현재는 얼마 이하나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시는 사업 과밀억적 권역 얼마? 3억. 그리고 2억 4천? 1억 8천?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데 2015년이라고 하지 말고 좀 더 생동감 있게 최근, 예를 들어 2016년 4월 8일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현재는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입니다. 그럼 기억합니다. 얼마인가요? 서울 환산보증금 얼마? 4억. 아까 기준이 4억 이하일 때예요. 4억 초과하고 이하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4억 이하일 때 적용 대상입니다. 자, 따라서 환산보증금 4억짜리는 4억 이하에 해당하니까 적용 받습니다. 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입니다. 환산보증금 얼마인가요? 1억 5천 그리고 40 그러면 얼마? 1억 5천만 원 플러스 40만 원 곱하기 100 그래서 얼마? 1억 9천. 근데 아까 광역시 안에 옹진군, 군 지역은 어디 기준을 적용한다? 군 지역은 어디 기준을 적용해요? 그렇죠. 광역시 안에 군 지역은 광역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기타적. 기타적은 1억 8천. 그런데 1억 9천이잖아요. 따라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디귿입니다. 춘천시고 보증금 1억, 월참 1억입니다. 그럼 얼마죠? 2억. 춘천은 기타적 1억 8천까지입니다. 초과합니다. 적용 대상 아닙니다. 리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상가 건물입니다. 안산용인 김포 광주시는 아까 얼마요? 2억 4천. 얼마인가요? 2억 2천.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뭐요? 기억과 리을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숫자 외우세요.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그렇습니다. 다시 홀수 문제로 갑니다. 4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걸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상임법의 목적은 모르겠지만 그러겠죠. 그렇다고 보고. 2번. 상가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교회 동창회 종친회 사무실은 사업자를 낼 수 없어요. 적용 대상 아닙니다. 5. 3번. 대항력권과 추구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율이 발생합니다. 질문이 뭐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동사무소다. 세무서장이다. 세무서장입니다. 3번 X. 4번.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권 좋아요. 5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분의 몇? 주임법도 이번에 상임법도 3분의 1 범위 안에서 최우선 변제 인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40번
43번 기준으로 봅니다. 43번 문제 살펴봅시다. 43번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1번 상인법은 자연인은 물론 사업자를 마친 법인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법인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좋아요. 2번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2014년 1월 1일 서울시 4억 원 괜찮나요? 좋아요. 3번 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에 월참이 있으면 월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합니다. 당연하죠. 4번 광역시 중 군적은 기타적 기준을 적용하고 인천광역시는 과미력적 권역 기준을 적용하여 법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5번 상가 건물 임차인 인도와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 등록 신청은 그날 즉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X. 다음날 0시입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45번 갑니다. 상인법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인법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공장 같은 게 상인법에 적용을 받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공장처의 사실행위만 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쓰이면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2번 상가 건물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는데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혼자가 아니라 공유물이에요. 네?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싫어 거절하고자 합니다. 근데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깨는 것은 뭐죠? 관리행위. 관리행위는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갱신 거절 통지하는 행위는 깨는 거니까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맞죠? 3번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 갱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 맞죠? 갱신합시다. 5년간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5년이 끝날 때 임대인께서 나가라고 말을 안 했어요. 아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임차인은 아싸 법정 갱신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가 나를 내보내려면 말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말 안 했잖아. 그럼 법정 갱신됐으니까 1년 더 장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 말이 맞다고 인정했어요. 무조건 5년까지만 장사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거하고 법정갱신은 별개다. 따라서 그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4번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가 됐습니다. 이때 이미 발생한 연체차 임차권은 따로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근데 몇 번 연체를 했어요. 이때 연체 참채권이 당연 승계가 되느냐?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다? 이미 발생한 연체 참채권은 따로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당연 이자에게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5번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지금을 차입할 자력이 없어요. 돈이 없는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다면 임대인은 그 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해야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다. 있다죠. 그렇습니다. 47번으로 갑니다. 상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옳은 걸 고르세요. 1번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를 했다는 그 다음날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옳은 것 고르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드글드글합니다. 어디가 거짓말인가 확인합니다. 1번은 말장난을 해놨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췄다. 그럼 그 다음날 0시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근데 여기는 1번은 임대차 등기, 임차권 등기했다 그 말이에요. 등기하면 즉시 대항력 발생합니다. 등기했어요. 즉시 발생해요. 다음날부터 X입니다.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수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 양반이 지금요 우선 변제권을 갖췄고 배당 요구도 했고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원에서 배당금 받으려면 방 안 뺀다, 방 빼야 된다, 방 빼야만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요 자기 보증금을 배당금으로 수령하려면 낙찰자 즉 매수인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인도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X입니다. 넘겨줘야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 기간을 6월로 정했습니다. 임차인입니다. 임대 말고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X. 4번입니다. 임대차가 묵시갱신됐습니다. 존속기한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봅니다. 그게 아니라 법정갱이 됐으면 그 기한이 만료 된 때부터 1년이지 뭘 안 때부터 1년입니까? 말도 안 되죠? 안 때가 아니라 만료되면 다시 그때부터 1년입니다. 4번도 X,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전차인은 갱신요건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전차인은 대위 행사할 수 있지요. 오케이. 이거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실명법이 있네요. 좀 쉬었다 실명법 경매공매 하겠습니다.